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이 검찰 수사의 트리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송병기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적인 업무 수첩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들은 풍문을 적은 일기장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기장에 BH가 등장하고 VIP가 등장을 할까요? 라고 법조계는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의 주장부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맹세컨대 이 수첩은 업무 수첩이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단상과 소회, 발상, 풍문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합니다. 검사가 갑자기 녹취록을 들려주면서 이 녹음 내용으로 봐 당신과 송철호 시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대화까지 녹음하게 된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감청이 의심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고 판단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자, 여러 가지 주장을 했어요. 검찰이 불법 도청을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했고, 그 업무 수첩은 업무 수첩이 아니라 세간에서 주어들은 풍문과 어떤 나의 사적인 생각들을 적은 일기장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장영 교수님,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한 패널이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은 마법의 수첩 같다. 적는 대로 다 된다. 적는 대로 상대 후보가 경선에서 떨어지고, 적는 대로 다른 당 후보가 수사를 받고, 적는 대로 공약도 되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일기장이다. 과연 이 주장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일기장이라고 하면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시네요. 그죠? 풍문 적고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적었는데 그게 그대로 된다라면 오히려 마법 노트, 데스노트라는 것이 오히려 더 지금 신빙성을 얻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이런 과정에 있는 이야기를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저게 아니다라고 부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맹세컨대 혹은 양심을 걸고 여러 수식어들을 이제 써가면서 굉장히 지금 본인이 억울하다는 입장, 그리고 지금 무언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전 사실은 이 내용에서 왜 지금 최근에 모든 나오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명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래서 아닙니다라는 적절한 해명이나 거기에 맞는 어떤 의혹을 해결하는 내용보다는 계속 검찰 개혁 쪽에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려는 듯한 저는 얘기를 좀 많이 느껴요. 지금 이 부분에도 녹취가 불법적으로 자신이 감청을 당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이런저런 내용들을 알리고 있다는 식으로 사실 프레임을 살짝 비껴가면서 역시 국민들이 조금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검찰 개혁, 검찰이 또 문제야, 검찰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무언가를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옮겨가려는 지금 이 태도가 사실은 좀 저는 눈에 거슬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의혹이 나왔으면 그 의혹에 이런 해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 일기장이다, 수첩이다, 풍문이다라는 거는 지금 의혹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여기서 의혹 해소를 하겠다는 노력보다는 지금 오히려 검찰이 지금 불법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 나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이 프레임 전환이 저는 지금 조금 눈살이 찌푸어지기를 하고. 송병기 부시장이 본인의 의혹은 해명하지 아니하고 프레임을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지금 사실 뒷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에서 아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오히려 검찰 쪽에서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저는 그 이슈를 옮겨가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송병기 씨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거짓말이 아니라면 거기에 맞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신뢰를 주는 답변이지, 검찰이 잘못하고 있어, 나는 억울해,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무런 수긍이 되지 않는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기다, 단순 메모다. 송병기 부시장은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송병기 부시장의 주장에 대해서 과연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첩에 BH회의와 VIP 등이 적혀있지 않느냐, BH회의를 누가 단순 풍문이나 단상이라고 생각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했고요.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요, 중요한 건 수첩의 성격이 아니라 수첩에 적힌 내용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 과연 이게 단순 메모 일기일까? 아니면 공적인 업무 수첩일까? 법조계의 의견까지 지금 들어봤는데, 박정하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일기라는데. 글쎄요, 일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것 같고, 저게 정말 송병기 부시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일기라면 차라리 어디 전방을 하나 딱 차려도 맞을 정도로 너무나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단순 풍문을 적은 메모다라고도 주장을 했거든요. BH 내부에서 주고갔던 회의 내용을 울산에 있었던 송병기 부시장이 누군가로부터 단순 풍문 차원에서 듣고 그거를 일기 차원으로 받아 적는 일이 가능합니까? 어제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불가능하다. 그리고 청와대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안에 있었던 얘기 밖에 절대 나가서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어딘가 적었던 것도 다 찢어버리고 파기하면서 나가지, 저렇게 마치 내가 엄청나게 뭐 청와대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청와대 비서관 막 만날 수 있고 라는 것처럼 뻥치는 사람이나 저런 거 가서 이렇게 막 적어놓고 가서 밖에 나가서 얘기하죠. 정말로 신실하게 일하고자 했던 사람이면 저렇게 얘기 안 했고, 송병기 부시장이 이렇게 풍문을 정리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꼼꼼하게 했다면은 그건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울산에서 청와대, 서울에 있는 청와대 회의 내용까지 풍문으로 수집을 했다면 그걸 일목요연하게 예. 지금 혹시 청와대 뭐 무슨 제도 개선 비서관 조남이나 혹은 뭐 누구 조남 다 아세요? 모르죠, 잘. 송병기 부시장 수첩에는 이 뭐 땡땡 누구누구 비서관 어디 몇 월 며칠 청와대 앞에서 누구누구 몇십 몇 다 있어요.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풍문을 정리했다 아니면 내가 단상을 정리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너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보통 쓰지 않는 뭐 BH나 VIP나 이런 용어들이 등장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송병기 부시장이 벌써 지금 검찰 소환 조사를 한 3번인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판으로 가면서 아, 이게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구나. 그렇다면 이참에는 법률적으로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 수첩 내용은 단순한 일기고 그 다음에 느닷없이 검찰이 뭐 감청을 했다라는 주장을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본인의 주장이야 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즉각, 이건 일방적인 주장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라고 주장한 것 같아요. 뭐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예, 말씀 주셨듯이 송병기 부시장은 검찰이 불법적으로 나와 송철호 시장 간의 통화를 도감청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송병기 도감청 주장, 검찰 즉각 반박. 검찰이 송철호, 송병기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송병기 부시장이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송철호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취재한 거예요. 2018년 3월 31일 시장님, 청와대 관계자 만난 기록에 대해서 후보자님과 함께 만났다고 내가 검찰에서 얘기했으니까 그것 좀 참고하십시오 라고 이른바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일 검찰의 두 번째로 추가 조사를 받았을 때 송병기 부시장이 진술을 번복합니다. 앞서 진술한 3월 30일 상황은 잘못된 내용이다 라고 진술을 번복하니까 검찰이 이 녹취 파일의 내용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자, 진술을 번복하자 15일 녹취록을 토대로 나를 추궁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한 거죠. 아니, 앞서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때 검찰 조사받고 송철호 시장에게 왜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왜 전화했습니까? 라고 검찰이 반박 증거를 들이민 거죠. 그러자 송병기 부시장은 시장님과 나와의 통화를 검찰이 도감청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술을 바꿨다. 송철호 시장에게 왜 그렇게 보고했느냐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는 해명을 안 하고 검찰이 두 사람만의 통화를 도감청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일방적 주장이다. 해당 녹음 파일은 도감청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확보한 자료다. 동아일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송철호 시장 측근으로부터 이 녹취 파일을 입수한 것으로 현재는 취재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송철호 청와대 인사와 함께 공약 논의 정황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서 진술을 번복했다가 검찰이 송철호 시장에게 전화로 보고한 녹취록을 제시하니 뒤늦게 불법 감청을 주장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